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오늘은 5월 며칠이냐? 네, 5월 9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밤 10시 28분이고요. 오늘은 유자씨랑 밖에 나가서 일을 좀 했어요. 가끔씩 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지는 그런 날이 있는데 오늘이었고요. 과천에 비비 커피라고 카페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노트북 작업하기에 괜찮더라고요. 근데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고 바 쪽 자리에 창가 쪽에 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만 콘센트가 있고 안쪽 자리에는 콘센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노트북이 한 몇 시간 정도는 전원 안 꼽고도 작업을 할 수는 있으니까 거기를 좀 가기로 했고요. 원래 저번에도 한번 갔다 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카페를 가볼까 생각을 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조금 다 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러 가는 거면은 다른 카페를 좀 도전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일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괜히 또 처음 가는 카페 괜히 또 모험을 했다가 뭔가 좀 작업하기에 불편하다거나 의자가 좀 불편하다거나 이래버리면 오늘 하루 업무량이랄까요? 그런 거를 제대로 뽑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자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야 프리랜서니까 조금 일을 덜 해도 영향이 좀 덜 하다고 치더라도 유자씨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날 또 정해진 일을 못 해내면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모험을 하지 않고 저번에 이제 갔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 2잔 시키고 크로와상 하나 시키고 샌드위치 하나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 겸 아침이죠. 네, 아침 한 10시도 되기 전에 들어갔으니까 한 10시 정도였나? 등원하고 갔으니까 한 10시쯤 됐겠네요. 유자씨 복지카드로 주문을 했고요. 회사에서 1년 동안 100만원 정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데 거의 저희 둘이서 데이트할 때 밖에서 커피 먹거나 할 때 쓰고 아니면 유자씨 필요한 거 살 때 좀 쓰고 1년에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8만 원쯤 되려나요?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12로 나누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00만 원 나누기 12 한 달에 8만 3천 원 정도 쓸 수 있네요. 근데 벌써 이제 5월 달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별로 사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유자씨는 개인 용돈이 따로 있는데 복지카드도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용돈을 거의 안 쓰고 넘어가는 주도 꽤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좀 감사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 외에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와 함께라도 써도 된다라고 회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히 쓰고 있고 한 몇 시간 정도 일했더라? 한 서너 시간 정도 일하다가 2시 정도였나?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집에 가서 먹을까 하다가 저번에도 거기 비비커피 갔을 때 옆에서 이제 막국수를 먹었거든요. 남태령 봉평 메밀 막국수라는 곳인데 그냥 우연히 들어간 곳이었어요.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이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우연히 갔는데 알고 보니 한국 맛집이었고 먹어보니 굉장히 이제 맛이 좋아가지고 양념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정확하게 뭐가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국수 양념인데 고춧가루나 이런 걸로 섞어서 만들었겠죠. 근데 뭔가 약간 코다리 양념을 갈아서 뭔가 넣은 것 같은 코다리를 갈아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뭔가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맛을 또 못 잊고 오늘 먹자, 오랜만에 외식 좀 하자 해가지고 먹게 됐고, 근데 저번보다 맛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맛있긴 했는데 저번보다는 약간 맛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아마도 제 추측에는 그 양념이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번보다 조금 더 슴슴했다고 해야 되나? 뭐 싱거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맛있긴 했습니다. 그렇게 비빔국수를 먹다가 거기 얼음 육수를 따로 좀 주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육수를 퍼올 수 있게 통이 있어요. 큰 통이, 스테인리스 통인 것 같은데 뭐 약간의 육수 우물 같은 느낌이죠.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마음껏 육수를 퍼서 먹을 수 있는데, 국수를 먹다가 한 반 좀 더 먹고 한 3분의 2 정도 먹은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남은 거죠. 육수를 좀 부어서 먹으면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섞어서 먹어봤는데, 육수니까 아무래도 조금 짭짤하잖아요. 근데 비빔 막국수가 약간 삼삼했었기 때문에 넣고 먹으니까 딱 맞더라고. 그래서 비빔으로도 먹고 물로도 먹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실 분들이 거의 계시진 않겠지만은 가신다면 물국수를 시키기보다는 비빔국수를 시킨 다음에 한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먹고 나머지를 이제 육수 섞어 먹으면 둘 다 즐길 수 있다. 근데 물국수를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비빔국수에다가 육수를 넣어서 먹으니까 뭔가 그냥 상상으로는 물국수보다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 좀 마실게요. 그렇게 점심 먹고 거기도 믹스커피가 있어요. 한 잔 해줘야죠. 믹스커피 한 잔 이제 마시면서 근처 산책 좀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유자 씨는 집에서 남은 업무를 이어서 했고, 하윤이 하원을 저 혼자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하원을 하고 이제 그 어린이집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 딴에는 혼자니까 더 재미있게 자유롭게 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라서 재미가 없나 봐요. 조금 놀다가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놀이터에 가면 계속 더 놀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도 놀고 싶어 해서 안고서 차를 타러 가던가 아니면 억지로 유모차를 태우려고 하다가 막 울어가지고 다시 내려서 놀고 막 이럴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다가 이제 말았고, 그 요거트를 요즘에 좀 만들고 있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집 방향은 아닌데 집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맛있는 요거트 하나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거기도 시장 안에 있는 마트이다 보니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그거를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1,500원짜리였는데 10% 싸게 산 거죠. 1,350원 주고 이제 구입을 했고, 온누리 상품권이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10만원짜리,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10% 정도 싸게 상품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산다거나, 만원짜리를 9천원에 산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10%를 할인 받는 거죠. 어디 가서 뭘 사든.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에 한정해서, 대부분 시장이나 시장 근처에 있는 상점들, 시장 안에 있는 상점들이나 시장 안에 있는 마트들이나 이런 곳들은 대부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시장이 이제 좀 2개가 있는데, 물론 가까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도 자주 갑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전통 시장을 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이제 아예 안 써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그리고 집 근처에 그 시장이 있다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떡볶이를 뭐 한 5,000원어치를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계산을 하면 4,500원 주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 상품권이라기보다는 앱 안에서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뭐 상품권이라고 칩시다. 네. 어쨌든 그냥 10% 할인받고 먹는 거예요. 5,000원짜리 떡볶이 먹고 4,500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집 근처에 시장이 없더라도 가끔 뭐 시장 같은 데서 또 뭐 좀 큰 시장 같은 데서는 데이트를 하거나 놀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라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서, 저는 비풀페이라고 그 어플 쓰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하면은 개꿀이다. 네,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뭐 서울 한정이겠지만 서울페이라고 또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각 구마다 상품권을 이제 발행해서 팔아요. 아마 뭐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는데,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제가 알기론 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데, 그 지역 상품권들은 그걸 발행하는 그 기간이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사서 이제 쓰면은 그건 좋은 게, 꼭 시장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예전에 최근에 보니까 그 서울페이 동작사랑 상품권인가? 그거를 지금 5%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만원어치, 그러니까 95,000원 내면 10만원어치 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7%인가 세일해가지고 한번 팔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1인당 살 수 있는 게 한정이 좀 되어 있었고, 근데 그거 사놓고 가끔씩 이제 집 앞 마트 갈 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집 앞 마트는 시장도 아니고 그냥 집 앞에 있는 마트인데 서울페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뭘 살 때 그냥 결론적으로는 7%를 다 할인을 받는 거니까, 뭘 사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 만원어치 뭘 샀어. 그러면은 9,300원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서울페이나 뭐 서울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아마 전국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꼭 서울페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역 상품권 같은 것들을 은근히 또 많이 지역마다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잘 이용하시면은 생활비를 줄이는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식비나 생필품비를 한 100만원 쓰는데 다 시장에서 산다. 시장에 있는 마트나 시장에 있는 가게에서 산다. 그러면은 10% 정도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던가, 아니면 10% 정도 더 쓸 수 있던가, 뭐 그런 거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집에 와가지고 저녁은 그냥 뭐 집에 있는 거랑 먹었습니다. 미역국이랑 또 계란 해서 먹고, 그때 오이 부추 무침 했던 거랑 시금치 된장 무침 했던 거랑, 밑반찬을 요즘 몇 개 좀 해놨더니 좋더라고요. 뭔가 반찬 없을 때도 밑반찬 몇 개 꺼내놓고, 또 메인급의 반찬들, 꼭 그게 막 S급의 반찬들이 아니더라도 한 A급이나 B급 정도의 반찬만 세팅을 해도 밑반찬이 좀 있으면 뭐 조금 더 이제 식탁이 좀 풍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밑반찬을 왜 이렇게 다들 많이 하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됐고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그냥 메인 반찬 하나에, 뭐 메인 반찬이라고 한다면 뭐 최소 뭐 그런 뭐 불고기급, 간장 불고기나 제육볶음 뭐 요 정도급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국은 없을 때도 있었고, 거기에 뭐 채소나 김치 뭐 요 정도만 해서 먹었는데, 이제 밑반찬 하니까 뭐 소소하게 작게 반찬하는 재미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조금 더 식탁이 풍성해져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또 돈돈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밑반찬이 있으면 메인 반찬을 좀 적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밑반찬들은 채소류가 많고,
메인 반찬은 고기류가 많은데 고기류보단 채소류가 싸니까 네. 식비를 줄이는데도 밑반찬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네. 가끔 이제 뭐 제가 이제 돈 얘기하면 너무 돈 거린다고 댓글이 달릴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컨텐츠 시작이, 그러니까 제 채널 시작이 가계부 컨텐츠로 시작을 했었고, 소비에 대한 제 생각들을 자주 이야기를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채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 꽤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브이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가끔 제가 돈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아유, 너무 돈돈거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자제를 하고 있긴 한데 오랜만에 또 돈돈거려 봤고요. 물 좀 마실게요. 그리고 요즘에 하윤이 밥을 또 제가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조금 또 잘 안 먹더라고요. 처음 해줬을 때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반찬을 뭐 한 끼 할 것만 만들진 않으니까 몇 끼 먹을 걸 해서 뭐 냉장실에 넣던가 아니면 냉동실에 얼려두던가 그래서 해동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냉동실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맛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테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밥태기라서 그런지 요즘에 밥을 조금 이제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남겨가지고 저는 자신감이 좀 하락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해주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잘 먹길래 아, 내가 유아식에 소질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런데이 어플 통해서 달리기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초보자용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법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초보자용 프로그램이라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서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없어서 자주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플에 이제 한 주에 3번씩 달리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8주차까지 이렇게 공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달리기를 하면 거기가 채워지거든요. 무슨 도장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면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채워져요. 내가 그날 달리기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빈칸이 있고 이렇게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게 또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뭐 잘하면은 이렇게 포도알 붙여주잖아요. 뭐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다른 목표들도 제가 뭐 살면서 그렇게 목표나 계획이 많지는 않은데 다른 목표들도 그렇게 좀 공란을 만들어 두고 내가 뭔가 했을 때 좀 채워가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좀 습관 같은 거 만들거나 내가 목표한 것들 좀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는 막 그런 식도 했었어요. 복학 준비하면서 공장에서 알바를 이제 한 2년 정도 했는데 뭔가 좀 나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정신도 좀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지켜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공책에다가 막 줄 그어가지고 한 달짜리 30칸을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아니면 해야 할 것들 이렇게 거기다 써놓은 다음에 하루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했거나 해야 될 것들을 잘 했을 때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를 치거나 X를 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좀 잘 지켜지더라고. 되게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그런 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것들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 뭐 인터넷 안 하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터넷 안 하기 뭐 이런 것도 써놓고 뭐 콜라 안 먹기 뭐 이런 것도 해놨었고 되게 자잘자잘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면 뭐 운동 1시간 하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빈칸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눈에 딱 보이니까 조금 더 하게 되는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되면 X로 계속 채워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X가 늘어나면 또 좀 뭐랄까 마음에 부담이 생긴달까? 그래서 뭔가 좀 더 잘하게 되고 뭐 근데 요즘엔 그렇게 못합니다. 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살면서 지금 이제 한 40년 살았지만 제일 철이 들었을 때가 군대 제대했을 때 같아. 네.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직전까지. 복학하고 나서는 또 약간 또 그 대학 생활에 젖어들면서 약간 나태해지는 맛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복학 준비하면서 공장 다닐 때는 거의 그냥 무조건 정해진 루틴대로 하루를 이제 살아가고, 그때는 막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막 1시간씩 걷거나 뛰거나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진짜 잘 못 일어나는 타입인데, 그 당시에는 물론 좀 지금보다 훨씬 젊으니까 체력이 좋아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뭐 오늘은 뭐 이 정도 일이 있었고요. 지금 찍어보니까 조금 짧네. 21분밖에 안 돼가지고 뭐 다른 날 또 일상이랑 합쳐가지고 한 편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조씨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처가댁에 다녀왔습니다. 처가댁 갔다 와서 정리도 좀 해놓고 녹음을 좀 하고 있고요. 아침에 한 10시 반인가? 처가댁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보통 그 하윤이가 주말에는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낮잠을 한번 자거든요. 낮잠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하윤이 낮잠 시간에 맞춰가지고 처가댁으로 출발을 했고, 차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다행히도 출발하자마자 잠이 들어가지고 무사히 처가댁까지 잘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 40분 정도 잤나? 그러고 나서 이제 깨가지고, 일어나서는 이제 울진 않았는데 조금 이제 잠이 부족했는지 오후 내내 조금 칭얼칭얼 되긴 하더라고요. 점심은 그 오봉집이라고 가게가 있는데 낙지 같은 거 파는 데고, 거기서 이제 사다 먹기로 했어요. 보통 주말에 저한테 가면은 장모님께서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원래는 이제 모시고 나가가지고 외식을 좀 하려고 했어요. 외식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만 계신 게 아니고 또 할머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좀 오래 타시면 좀 이제 어지러워 하세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가기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멀리는 못 가고 근처에서 외식을 할까 하다가, 원래는 오봉집에서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포장해서 집에서 먹자고 하셔가지고 포장을 했고, 낙지를 팔더라고요. 낙지를 팔았고, 낙지랑 수육 세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 사고, 그게 뭐 3, 4인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 샀고, 제육볶음을 따로 팔길래 그거 이제 2인분 정도 추가해가지고 먹었는데, 처남도 왔어요. 처남이 와가지고 6명이죠. 할머님까지. 할머님은 뭐 보통 성인 어른만큼 많이 드시진 않아가지고 조금만 드셨고, 5명이서 배부르게 먹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고 78,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5명이서 배부르게 먹고 좀 남았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대신 근데 그것만 먹은 건 아니고 장모님께서 또 이제 다른 반찬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같이 먹었고요. 물 좀 마실게요. 오후에는 먹고 조금 잤습니다. 하윤이 자가지고 같이 옆에 좀 자려고 했는데, 원래는 일을 좀 했어야 됐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할 거를 가져갔었는데, 저도 그렇고 유자 씨도 회사 일을 더 해야 돼가지고 일할 거를 챙겨갔었는데, 일은 못하고 좀 잤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요즘에. 이게 참 하루를 돌아보면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하는 건 없거든요.
일단 뭐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강가지형 채널 편집이나 상추씨 채널 뭐 편집이나 뭐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밥하고 치우고, 하윤이 밥 주고 치우고 뭐 등하원 하고 뭐 집안일 하고 뭐 그 정도인데, 이게 참 제가 체력이 약한 건지 원래 살림이 이렇게 좀 체력 소모가 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한 막 살림을 하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맨날 막 방 구석구석 다 쓸고 닦고 뭐 이 정도까지 사실 하지도 않는데도 가끔씩 좀 피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조금 이제 피곤이 이제 좀 쌓였다가 또 저한테 가게 되면은 이제 장은 장모님께서 계시다 보니까 하윤이 일을 좀 봐주시니까 약간 긴장이 좀 풀려서 그런지 자게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은 졸리지만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좀 퍼져가지고 정신줄 놓고 좀 잤던 것 같고요. 저녁에는 처남이 코스트코에서 장어를 사왔어요. 민물 장어를 좀 사왔는데 600g 정도 하는 양인데 뭐 4만 얼마인가 뭐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구워주셨는데 5명이서 적당히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장어가 이제 사실 비싸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숯불에 구워 먹거나 뭐 이렇게 불판 같은 거에 구워 먹거나 하면은 뭐 조금 더 불향도 나고 더 맛있기는 하겠지만, 집에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훨씬 좀 저렴할 테고, 잘 하는 장어집 가면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1인분에도 꽤 비싸지 않나? 한 2, 3만 원 하지 않나요? 밖에선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어 먹고 좀 꽂혀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좀 찾아봤는데 한번 다음에 또 먹어보려고. 쿠팡에서 600g에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식비 널널하게 남는 달에 한번 시켜가지고 먹어볼까 싶고, 그렇게 저녁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처남 태워줬어요. 처남이 이제 인천 쪽인가 어디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온 거였거든요. 근데 사당역에서도 뭐 2호선 타고 어떻게 뭐 갈아타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당역까지 같이 왔고, 그리고 비가 요즘에 좀 오는데, 그 크록스 신는 분들 계신가요? 크록스를 하나 살까 싶어요. 근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신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크록스를 또 신는 분들은 크록스를 되게 좋아하고 크록스만 신는다고는 하시는데, 예전에는 저희 집에 택배하러 오시는 분도 크록스를 신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저 정도까지 편한가? 좀 궁금했었는데, 왜 사려고 하냐면, 옛날에는 원래 장마철에 비 많이 오고 하니까 운동화를 신으면 맨날 젖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장마철 내내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디스크 있거나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샌들 신고 너무 이제 오래 걷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샌들을 좀 최대한 올 여름 장마철에는 좀 피해볼 생각인데, 그렇다고 운동화를 맨날 또 신고 다니자니 맨날 젖어가지고 냄새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크록스가 우연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크록스를 이제 샌들 계열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샌들만큼 허리나 디스크에 악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뭔가 느낌상으로는 샌들보다는 좀 더 푹신푹신할 것 같아서, 보통 크록스 보면은 밑에 밑창이 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샌들보다는 좀 덜 아플 것 같긴 한데, 혹시 좀 신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걱정되는 건, 저희 집에 이제 좀 경사가 있다 보니까 혹시 이제 넘어질까봐, 비 오고 이럴 때 좀 미끄러울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찾아보니까 그 크록스 중에 제일 저렴한 모델이
한 2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한 번쯤 신어볼만 할 것 같아가지고 막 5만원, 7만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이제 뭐 돈적으로 부담이라기보다도 그 나한테 잘 안 맞았을 때 그 죄책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 그래서 25,000원 정도면 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스스로 자책하긴 하겠지만, 근데 5만원, 7만원 이 정도면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한 25,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신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좀 뭐 자주 신는다거나 신어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경험담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물 좀 한잔 마실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저번에 찍었던 거랑 아마 합쳐가지고 한 편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시더라고. 뭐라 해야지, 뭐 의무감에 찍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시던데, 뭐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 뭐 쭉 하고 별다른 뭐가 없잖아요, 사실. 상주씨 그 포맷 자체가 그냥 제가 하루 있었던 일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이야기하고 뭐 이런 영상인데, 이런 채널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아마 보이셔서 그냥 우물감에 찍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속뜻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애초에 상주씨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막 뭔가 컨텐츠를 준비해서 뭐 대본을 짜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채널 자체가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채널이니까, 뭐 이렇게 또 안 좋게는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하는 건 왜 하냐면, 그냥 저도 하루를 좀 돌아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고 그냥 듣기에 괜찮은 뭐 그런 영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예전부터 이제 자기 전에 잠 잘 안 올 때 좀 이제 라디오 같은 거나 이런 거 듣고 자고 뭐 이럴 때도 꽤 있었거든요. 불면증으로 한참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제 잠이 안 올 때 뭘 듣기에 내용이 너무 있거나 뭔가 좀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스토리가 있거나 뭐 이런 영상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 잘 때. 왜냐면은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되고, 자기 전에 듣는 건데 좀 이제 멍 때리면서 듣기에는 조금만 지나가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상주씨는 그냥 자기 전에 대충 이제 부담 없이 틀어놓고 그냥 주무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한 5분, 10분 그냥 멍 때려서 내용이 넘어가도 그 뒤에 내용을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뭔가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좀 기회가 되면 저도 좀 상주씨를 좀 발전시켜서 뭐 내용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좀 재미있게 들으실 만한, 좀 흥미를 가지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한번 꾸밀 수 있으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여건상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날씨도 참 오락가락하고 막 비도 자주 오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데 다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요즘에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치될 때까지. 주변에 보면은 이제 감기 다 나았는데 막 기침을 계속 한다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들어가세요.